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동영상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또 최근에 코로나가 또 감염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고 하니까 집에서 다들 비타민이랑 물 자주 챙겨 마시고 밖에 나갔다가 왔을 때는 꼭 손 씻는 거 잊지 않기로 해요. 그럼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도덕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챙겼죠? 교과서는 몇 쪽이냐 하면 165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165쪽을 펴주세요. 자, 우리 재단원 2, 중단원 4, 이웃생활 들어와서 중단원 4, 이웃생활 들어와서 소단원 1. 누가 나의 이웃일까? 오늘 첫 시간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다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서 다 같이 읽어주세요. 학습 목표. 자, 시작. 이웃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웃이 소중한 까닭을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 학습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열기 풀기 전에 영상 하나 볼게요. 저를 많이 이렇게 저 때문에 안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줄여놓고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웃 간에 항상 서로 시끄럽다고 싫어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먼저 조심하기 위해서 저렇게 편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물론 학교에 숙제이긴 했지만 저런 활동을 통해서 몰랐던 점을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각요리 활동을 할 건데요. 다음 그림에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써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의미도 적어보자. 네.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집 사는 철수, 아니면은 옆집의 할아버지야 할머니, 이렇게 가까운 쪽에 그렇게 적을 수 있고, 두 번째 칸에 생각해보니까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가 있으면 같은 단지에 사는 뭐 동은 다르지만 누구누구,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도 이렇게 나의 이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주 뵙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요. 경비원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지켜주시고 계시고, 또 여기 뭐 누구를 적을 수 있을까요? 옆에 동네에 사는 지혜, 이렇게 적는다든지, 여기 보니까 인터넷 동호회 친구라고 적었는데 이웃이면 근처에 사는 게 이웃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웃의 의미가 더 넓어졌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동호회 친구도 이웃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적을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고민해서 적어보세요. 누누이 말했지만 이 도덕 시간에 하는 활동들은 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적으면 돼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올바르게, 또 표현력 있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에포트를 쓸 때나 논문을 쓸 때 다 도움이 돼요. 글을 자꾸 써보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도 말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하면은 더 신빙성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을 잘하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의 의미는 무엇일지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들 답변을 물어볼 수 없는 게 조금 답답하네요. 자, 예시 답안을 한번 볼까요? 예시 답안에서는 나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의문점이 해결이 되죠. 인터넷 동호회 사람이 왜 이웃이지? 라는 의문점이 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나랑 소통하고 이렇게 뭔가 공통된 관심사를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적었나요? 적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166쪽. 교과서 166쪽에 보면 이웃의 종류와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양한 이웃. 책 166쪽.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전통 사회에서는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생각했다. 지금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웃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자. 이웃의 범위가 예전보다 넓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그림을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골목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눈을 치우거나 이런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전화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네, 해외에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꼭 필요한 전화 혹은 메일로 외국에 살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랑 이야기 소통할 수 있고 글로벌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웃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라고 뜨는데요. 이웃으로 추가하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블로그 하는 친구들은 알 건데 블로그라는 작은 자신만의 공간 있잖아요. 인터넷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네이버에서 검색했다가 누군가의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내가 관심 가는 게시글을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블로그 주인이 내가 추구하는 취미랑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 게시글을 3개 이상 읽었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팝업 창을 띄워요. 여기 블로그를 이웃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때 알겠다고 하면 그분도 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뭐지? 하면서 여기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친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터넷상으로도. 그래서 이웃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거. 좀 까닭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사회가 변하고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그렇지. 네, 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졌고 먼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그 카카오톡이 나오고 나서 그 저희 이모네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카카오톡을 외할머니한테 깔아 들었는데 외할머니가 이모랑 전화하려면 항상 불편했던 게 그 미국이니까 집에서 누가 인터넷 랜선을 쓰고 있으면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서 전화를 자주 못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전화 올 때만 받고 그랬었는데 멀리 있는 딸이 얼마나 소식이 궁금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가 할머니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카카오톡을 깔아드리고 이모랑 이렇게 보이스톡 있잖아요. 보이스톡을 하면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모도 한 번씩 이렇게 한국 시차 맞춰서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리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또 더 걱정되잖아요. 미국에는 마스크가 또 구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이모는 또 미리 또 많이 그 전에 미리 좀 사두신 게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교통 그리고 정보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이게 발달하지 않았으면 편지로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쵸?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보자. 밑줄을 쳐봅시다. 자 오늘날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웃, 국경을 넘어서 교류하는 이웃,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을 통해 교류하는 이웃 등 다양한 이웃이 등장하였다. 오늘날의 이웃은 이렇죠. 다 묶으면 되겠네. 또 취미나 종교활동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는 사람도 많아졌다. 윗부분에 보면 전통사회 동그라미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 아래로 와서 여기 문단을 그냥 묶으시면 되겠네요. 오늘날 동그라미 치고 문단 묶기 전통사회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밑줄 치고 내려가서 여기 묶어주세요. 엄청 넓어졌죠, 범위가. 자료 더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상부상조의 전통. 우리 조상들은 이웃과 힘을 모아 함께 일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사일은 물론이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협력하여 처리하였다. 이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개, 둘의, 품앗이, 향약이다. 자, 그림을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같이 하니까 힘이 덜 든다라고 하고, 물론이죠. 혼자 하면 힘들죠. 근데 그 세 명이서 같이 붙으면 3분의 1로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좋죠. 그래서 우리 밭을 갈 때 김씨랑 이씨가 와서 도와줬다. 그럼 김씨네 밭을 갈 때 나도 하고 이씨도 와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상부상조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을의 규칙을 의논할 때도 모여서 다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도 보니까 올해는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죠. 네. 그래서 개가 뭔지 볼게요. 개. 친목을 꾀하면서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모임. 여러분들 부모님도 개 모임을 아마 하실 건데요. 이게 개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일정 금액을 모아요. 일정 금액을 만약에 매달 뭐 5만원씩 모은다 그러면 멤버들이 5만원씩 넣어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생일인 달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다는 아니고 뭐 얼마 준다 뭐 이렇게 개비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도 개가 있거든요. 저도 개 모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만들었어요. 모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 한 달에 몇만 원씩 모아요. 모아서 우리는 맛있는 거를 시켜 먹어요. 네. 저희는 먹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거고, 돌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가 봐요.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 또 개모임이라는 게 유지는 되고 있네요. 둘에 마을 단위 공동 노동 조직으로 마을 사람들이 노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에 대한 품삯을 받을 수 있었음. 품앗이. 일손이 부족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웃이 다시 도움을 요청하면 일로써 갚아주는 것. 향약.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향촌, 마을, 시골 마을의 자치규약으로 좋은 행실을 권장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하며 잘못된 일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었음. 그렇다고 하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이처럼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개인 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웃의 범위도 넓어졌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국가, 가상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웃을 만나 교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웃이란 동그라미. 단순히 지역적으로 가깝게 사는 사람들만 이르는 말이 아니라, 여기 괄호 칠게요. 직접적 간접적인 밑줄 쳐야 되겠네요. 직접적 간접적 교류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모두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웃의 의미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이웃이든 가까이 사는 이웃이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자. 어느 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지난 22일 정성 들여 쓴 꼬마 글씨에 알록달록 색칠한 도화지 벽보가 붙었다. 이 아파트에 이사온 7살 꼬마 준이는 이웃에 사는 어른들께 첫인사를 했다. 이웃 주민들은 손글씨로 작성한 쪽지로 준이네 가족을 환영했다. 따뜻한 손글씨에 담긴 이웃의 정이 연말 한파를 따스하게 녹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이가 쓴 편지라고 쳐볼게요. 이게 준이가 쓴 편지일 경우에, 잠시만요. 이게 준이가 쓴 편지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그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02호에 이번에 이사를 오게 된 7살 무슨 준이라고 합니다. 뭐 다들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자주 뛰어다니지 않고 조용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쪽지가 붙었어요. 저 이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거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에 점착식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고마워 준이야, 어제 시루떡 갖다 준 거 잘 먹었어, 잘 지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준이의 편지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 딱 붙여서 이렇게 이런 포스트잇들이 여러 가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웃 간의 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사이가 냉랭해지지만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위에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교류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때 비로소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 여기 교과서에 그림이 있네요.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밑줄을 쳐주세요. 선생님 저 이렇게 이렇게 긋지 말고 자를 사용해서 네모 반듯하게 그어주세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이웃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다양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는 희로애락, 기쁠 희, 하늘로 애, 슬플 애, 즐거울 락. 여기 있네요. 날개에 한번 체크를 해둘까요? 희로애락, 희로애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기쁨, 노여움, 성난 것, 슬픔,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 희로애락은 우리 인생의 큰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웃이 이토록 소중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음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보자. 경기도 평택 화재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한 가족 4명을 이불로 무사히 구해 화재가 됐는데요. 이웃들은 일가족을 구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족을 보고 내 가족이란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구하자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과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잘못 추락했다가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웃들이 큰 이불을 줬고 다 팽팽히 잡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분들을 구조했죠.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긴 아름다운 이웃의 도움으로 일가족이 화목한 가정을 지키게 됐습니다. 위 기사의 주민들이 이웃을 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적어봅니다. 지금 저희 168쪽 중간에 생각, 초록색 질문 활동하고 있어요. 그 밑에 한 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적을 시간 잠시 드릴게요. 예시 답안을 보니까 이웃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상황처럼 여기고 이웃을 구한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한 번씩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뜨는 어떤 페이지에서 뜨는 영상을 보면 불이 난 집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 할아버지가 발코니에서 이렇게 어떻게 못하고 계신 걸 보고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를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보고 진짜 이 세계가 정말 아직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이렇게 서로 돕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이를
만들어 가야겠죠.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자, 잘 적었죠? 자, 위에 기사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여기 밑줄 칠게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위의 이웃이다. 밑줄 칠까요? 이웃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계를 좀 쳐줄까요? 그 다음입니다. 또한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에서 보면 이런 걸 느끼셨어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8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80년대 그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 강아지가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이웃들이랑 친하게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세대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웃 간의 정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죠. 왜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아가지고 그래도 저 어릴 때는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인사를 하고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잘 친하지 않았던 할머니인데 우리 바로 옆집도 아니고 옆집 끝에 집 할머니가 집에 열쇠 없냐면서 잠시 들어와 있어라. 그래서 들어가서 놀다가 엄마나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면은 저를 데려가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옆집 사람이면 그렇게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데 밖에 있으니까 좀 안 됐다 생각하신 거죠.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납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이상한 풍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웃과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느끼는 마음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좋은 이웃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도 그만큼 행복해진다. 전에 살던 집에서 저희 엄마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거든요. 잘 들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좋아하는 다른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랑 우리도 이웃 사이잖아요. 같은 단지에 있었으니까. 그 이웃 사이니까 뭐 와서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과일을 사도 저희 집에 한 상자씩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웃 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엄마들 이렇게 같은 나이대 또래랑 이야기를 하면 좋으니까. 또 더 나아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거 중요하죠. 도움을 주는 도덕적 행위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여기 밑줄 치게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세상은 함께 사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 없어. 살 수야 있죠. 살 수야 있지만 외로워요.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져요. 인간은 서로 이렇게 돕고 사랑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잖아. 우리가 이러한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을 배려하며 스스로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면 나의 이웃이 나에게 또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노력할 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말이 마음에 드네요. 그쵸? 넘어가스. 자, 함께 탐구하기인데요. 우리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모둠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모둠을 이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서 하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하시고요.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도덕 시간에 소설 읽기. 선생님이 이렇게
깔끔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의 이웃을 만난 오베. 처음 본 낯선 이웃. 어쩐지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설 오베라는 남자는 낯선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자, 59살의 남자 오베. 그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따라 죽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오베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마침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이웃이 문을 두드린다. 분통을 터뜨리는 오베 씨의 한마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상황이네요. 새로 이사 온 이웃은 임산부. 그는 오베 씨의 신경질이나 퉁명스러움을 신경 쓰지 않는다. 계속 찾아와 말을 건네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다친 남편 대신에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도 부탁한다. 심지어 두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도 스스럼 없는 새 이웃. 차갑고 냉정하며 괴팍하게만 보이던 오베는 새 이웃의 따뜻하고 살가운 모습 앞에서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오베의 마음은 점점 변한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게 다들 친해진 거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말할 시간이 넘쳐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만약 What if I didn't go there? 내가 그걸 가지 않았다. 만약 내가 하지 않았다면 같은 만약과 같은 말들을 곱씹는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건 없죠.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요. 이러한 깨달음 때문이었을까? 인생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이웃을 만난 오베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을 읽어보고 싶지 않나요? 선생님 같으면 읽어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